안녕하세요, 로피니언입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중 테크닉이나 코스 구성 방식 등 프랑스 요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파인다이닝에 있어 프렌치가 가지는 영향력은 지금도 막대합니다. 프렌치와 한식의 접목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꽤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훌륭한 셰프님들께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주하는지 음식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한 식당 중에서 프렌치의 문법과 코스 구성을 따르면서도 한국의 식재료와 전통 방식을 도입하고, 이러한 방식을 신고전주의 한식이라고 부르는 식당이 있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솔밤입니다. 솔밤의 인스타그램 포스팅 중에 이러한 신고전주의를 정의하면서 솔밤의 메뉴 원칙을 소개하는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이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 미슐린 원스타,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55위 등 워낙 명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이 포스팅을 통해 엄태준 셰프님의 요리 철학이 굉장히 확고하면서도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러한 철학에 기반을 둔 요리는 어떨지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의 메뉴입니다. 메뉴에도 짧은 편지처럼 엄태준 셰프 배상으로 끝나는 소개말이 적혀 있었는데, 표현이나 문단의 구성이 상당히 시적이었지만 앞으로 나올 음식의 분위기나 톤을 잡아주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메뉴 뒷면에 조각보나 모자이크 같으면서도 봄이 느껴지는 초록색의 그림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를 솔밤에서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적혀 있어서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성함과 직책,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알아볼 수 있는 QR까지 메뉴 하나에도 상당히 세심하게 공을 들이신 것을 보며 음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날 부득이 늦게 도착했는데도 레스토랑의 운영이나 서빙 순서보다도 저희의 경험이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서비스팀에서 배려하여 주신 것이 잘 느껴져서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응접실에서 잠시 한숨 돌릴 여유가 있었는데요. 이 응접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나의 일상과 솔밤이라는 식당이 맞닿아 있었지만, 응접실의 간접 조명과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곡선이 돋보이는 천장이 일상을 배제하고 오롯이 솔밤이라는 경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쉼표를 하나 찍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듯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메인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동양적인 감상을 자아내면서도 상당히 모던한 낮은 벽체들의 여러 인테리어 요소들 사이로 그러한 요소에 어울리는 곡선이 가미된 테이블이나 패브릭 체어, 소파 등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코드를 잘 따르면서도 마치 현대미술관에 온 듯한 동시대적인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한 면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회화 작품이 걸려 있었는데, 구조적으로는 강렬하면서도 모던했지만 은은한 파스텔 톤의 색채들을 사용해서 눈을 사로잡지만 동시에 다른 인테리어 요소들을 해치지는 않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인테리어 요소들조차 솔밤의 요리 철학인 신고전주의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신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로는 대게, 그리고 닭 간을 사용한 한입거리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별도로 준비된 응접실에서 아미주부시인 이 요리를 맛보고 테이블로 이동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날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서 첫 번째 요리부터 테이블에서 서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만큼이나 요리도 첫 입부터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궁중 요리인 자측체의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신 대게 요리는 머랭 위로 잣소스에 버무린 대게살과 컬리플라워 렐리쉬를 올리고 상큼한 사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공기를 가득 넣어서 구운 것 같은 머랭은 바삭한 식감은 있지만 입에는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고, 그 식감이 사라지면서 고소한 잣소스에 살짝 짭짤한 대게의 조합이 잘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위에 올린 사과가 머랭과는 다른 아삭한 식감과 함께 살짝 달큰한 산미를 더해줘서 작은 한 입에 여러 질감과 맛이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궁중 요리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머랭이라는 프렌치 요소를 요리의 가장 아래에 기반처럼 둔 것이 앞으로 나올 솔밤의 요리 방식을 제시하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한입거리는 된장을 사용한 닭간 무스를 양파로 만든 칩 사이에 끼우고 메이플 시럽과 아몬드를 올린 요리였습니다. 푸아그라나 닭간으로 만든 테린을 브리오슈 같은 빵에 바르거나 끼우고 달콤한 맛의 과일 콩포트를 곁들이는 요리는 프렌치 안에서도 클래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프렌치 클래식을 변주하여 메이플 시럽과 양파로 단맛과 함께 감칠맛을 더하고
아몬드 부순 것을 더해 원래는 없던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을 더한 점에서 내가 아는 그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린 훌륭한 요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먹는 순서에 있어서도 똑같이 고소하고 짭짤하지만 조금 더 은은한 대게 한입거리를 먼저 배치하고 조금 더 강한 짠맛과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는 닭간 요리를 뒤에 배치한 점에서 이성과 사유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를 어떻게 음식에 적용하였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한 요리 2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요리에 맞추어 자개와 나무로 만든 숟가락을 세팅해 주신 것을 보고 캐비어가 나오려나 싶었는데요. 메뉴를 보니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캐비어와 단새우가 적혀 있어서 읽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 조합이 꽤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는데 동그란 접시 안에 동그란 캐비어, 그리고 동그랗게 말아둔 얇게 썬 아스파라거스까지 일단 보는 재미가 있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단새우 다진 것 위로는 캐비어, 그리고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서 만 것을 올리고 소스로는 초간장이 넉넉히 들어갔습니다. 먹는 순서로는 데친 아스파라거스 요리가 먼저였습니다. 어른 새끼손가락 정도 굵기의 아스파라거스를 데치고 두부를 바르고 그 위로 새우 크럼블을 뿌리고 하몽을 막대기 모양으로 잘라 올린 것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강하게 느껴진 것은 아스파라거스였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제철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굵은 아스파라거스의 아삭함과 은은한 단맛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두부에서 올라오는 고소함과 새우 크럼블과 하몽의 약간 짭짤한 감칠맛이 아스파라거스의 맛을 보완해주면서도 색다른 맛의 조합을 구성해서 주인공은 아스파라거스이지만 조연들도 자기 역할을 하는 한 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비어와 단새우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를 한 스푼 떠서 먹어보았는데 근래 먹은 캐비어 요리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캐비어의 짭짤한 감칠맛과 단새우의 은은하게 달큰한 감칠맛의 조화는 예상 가능한 조합이었지만 각 재료의 상태가 워낙 좋아서 느껴져야 할 맛들이 전부 잘 느껴지는 점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아스파라거스를 얇게 썰어둔 것이 재미있었는데 먼저 먹은 것과 비슷한 아삭함은 느껴지지만 하나하나가 작아서 단새우 다진 것의 부드러운 식감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초간장이 산미를 더해주면서 날카롭지 않은 짠맛으로 해산물인 새우와 캐비어는 물론이고 아스파라거스의 단맛까지 끌어올려 주어서 모든 재료의 맛이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자와 방아를 사용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은 나무 접시였습니다. 숟가락, 브리오슈칩, 그리고 컵 모양의 접시가 꼭 들어맞게 홈이 파여져 있었는데 각 요소를 들어보니 조각칼 같은 것으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파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접시는 물론이고 요리에 깊은 고민과 설계, 그리고 정성과 노력이 들어있다는 점을 접시 하나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컵처럼 생긴 접시 안에는 관자 다진 것과 크림치즈, 그리고 방아로 만든 크림과 오일이 올라가 있었고 숟가락 위에는 메추리알 흰자와 송어알이, 그리고 왼쪽 상단의 홈에는 나머지 재료들을 얹어 먹을 수 있는 브리오슈 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먹는 방법이 조금 독특했는데 숟가락에 들어있는 재료를 컵 모양의 접시에 넣고 비빔밥처럼 비벼서 브리오슈 칩에 얹어 먹으라고 안내하여 주셨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처럼 재료와 섞여야 하는 타르타르나 샐러드 같은 요리가 나올 때 미리 다시 섞어서 주는 것이 보편적인데 한식에서는 유독 비빔밥뿐만 아니라 여러 요리에서 먹는 사람이 직접 섞어 먹는 요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겉모습은 양식인데 섞어서 먹어야 한다는 점이나 방아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한식적인 색채가 진하게 배어나오는 독특한 요리였습니다. 이 요리는 맛이나 생김새에 있어서 뉴욕에 위치한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인 더 모던의 시그니처 디쉬인 에그온 에그와도 닮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메추리알과 송어알을 계란 같은 질감의 커스터드와 섞어서 브리오슈 칩에 얹어 먹는 솔밤의 요리에서 계란 무스, 수란, 그리고 캐비어를 브리오슈에 얹어서 먹는 더 모던의 요리가 바로 떠올랐는데 더 모던은 모던 프렌치의 색채가 강하고 딜이 들어간 올리브 오일을 쓰는 반면 솔밤에서는 방아크림과 오일에서 한국적인 향이 진하게 느껴진다는 점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모던의 시그니처 디쉬만큼이나 솔밤의 요리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여러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게 깊이가 있는 감칠맛, 중간에 톡톡 터지는 송어알의 식감, 브리오슈칩의 살짝 고소하면서 바삭한 식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잡아주면서도 입안에 화하게 번지는 방아 특유의 향이 절묘한 균형감을 자아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옥돔, 감태, 그리고 바지락을 사용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소금 누룩에 숙성시켜서 그릴에 구운 옥돔의 아래에는 풋마늘 장아찌와 그린빈스, 그리고 문어 바지락의 조갯살이 가니쉬로 깔려 있었고, 문어 바지락과 감태 오일을 사용한 육수를 부어주셨습니다. 따로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옥돔 위에는 퀴노아가 올라가 있었고, 가니쉬 사이사이로는 톳으로 보이는 해조류도 조금 들어있었습니다. 퀴노아를 올려 마치 껍질이 바삭하게 익은 것 같은 질감을 내서 정확한 익힘 정도에 맞춘 옥돔의 부드러움과 대비를 준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문어 바지락과 감태에서 오는 바다내음 가득한 짭짤한 감칠맛의 육수가 옥돔의 부드러운 감칠맛을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니쉬에서는 살짝 쫄깃한 문어 바지락의 조갯살, 오독오독 씹히는 그린빈스 조각들, 그리고 풋마늘 장아찌의 아삭함이 다양한 식감을 냈는데, 풋마늘과 그린빈스 모두 보통 풋내라고 부르는 싱그럽지만 꽤 강한 채소향이 나서 바다내음이 나는 다른 요소들과 향에서 차별화되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저희 모두 육수에 남은 가니쉬를 담아가면서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는데, 역시 한국 사람이라면 감칠맛 깊고 따뜻한 국물을 남기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다의 감칠맛이 잘 느껴지면서도 옥돔의 익힘 정도도 뛰어나고 가니쉬도 각자 자기 기능이 있어서 뭐 하나 크게 튀거나 부족함이 없는 요리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복, 죽순, 그리고 홍합을 사용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요리가 나왔을 때 홍합을 어떻게 사용하신 것인지 알기 어려웠는데, 전복에 통영의 홍합을 사용한 합자장을 발라가면서 수채에 구웠다고 합니다. 합자장은 홍합 육수를 오랜 시간 끓여서 걸쭉하게 만든 것으로 중식에서 사용하는 굴소스나 전복 소스처럼 폐각류의 감칠맛이 응축되어 있어서 전복과 잘 어울린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죽순의 사용법도 특이했는데요. 죽순으로 소스를 만들고 거기에 청사초를 추가해서 약간의 톡 쏘는 맛을 더했다고 합니다. 전복의 아래에는 찰보리를 사용한 리조또라고 부를 수 있을 요리에 궁채 피클과 김 퓨레, 그리고 유자 껍질이 들어있었고, 전복 사이사이에는 들깨에 버무린 죽순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솔밤의 엄태준 셰프님께서 고향인 안동의 모습을 음식에 담으신다고 들었는데, 이 요리에서만큼은 개인적으로 전라남도 요리의 특색을 느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합자장을 자주 접해보지는 못한 것 같지만 죽순과 들깨, 그리고 전복 모두 전라도에서 한정식을 먹으러 가면 거의 항상 만날 수 있는 재료들이고, 특히 중간중간 느껴지는 유자의 최대 생산지가 전라남도 고흥이어서 전반적으로 전라남도 요리의 맛이 난다는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요리들이 조화와 균형을 택하고 하나의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구성되었다면, 이 요리에서는 합자장이 발라진 전복에서 깊고 진한 감칠맛이 느껴졌고, 들깨의 향이나 고소함,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존재감은 확실했던 유자의 산미 등 재료 하나하나가 강하게 특색을 드러내서 요리의 전체적인 맛 구성에 있어서도 앞선 요리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복이 수채 구운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잘 익어서 웬만한 고급 일식당에서 초반에 나오는 전복찜보다도 먹기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먹은 요리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강한 인상이 남았고, 이 요리만 단품으로 판다고 하셔도 또 사 먹고 싶을 정도로 취향에 잘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오미자, 히비스커스, 그리고 배를 사용한 클렌저가 나왔습니다. 화채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로 오미자와 라임 주스, 그리고 한국의 배와 히비스커스 젤리를 봄을 상징하는 꽃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큼한 클렌저였는데요. 순서가 상당히 클래식했습니다. 요즘 레스토랑 산처럼 클렌저가 메인 디쉬 직전이 아닌 디저트 전에 나오는 곳들도 있는데, 전통적인 코스 구성 방식에 따라 메인 디쉬 앞에 클렌저를 배치한 것조차 솔밤이 표방하는 신고전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연계, 밤, 그리고 버섯을 사용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닭을 잘라서 서빙하기 전에 전체 큰 한 마리를 보여주신
주셨는데요. 솔밤을 상징하는 솔방울과 함께 요리에 들어간 밤과 표고버섯 그리고 대추는 모두 식욕을 자극하는 갈색을 띠고 있어서 좋은 눈요기가 되었습니다. 안동찜닭을 모티브로 간장 소스에 숙성된 닭을 구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설명만 들어도 프랑스 요리 중 딕셀 등으로 속을 채운 닭 요리인 플레파르시나 미국의 몇 안 되는 전통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스터핑을 곁들인 칠면조 구이가 생각나서 가정식의 편안한 맛과 함께 가족 모임을 축하하는 듯한 화사한 느낌의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온 요리가 제 예상과 꽤 비슷했는데 닭 가슴살과 껍질 사이에는 밤과 양송이 버섯을 볶아서 만든 딕셀 페이스트를 닭다리 살 무스와 함께 채웠고 소스는 80일 정도 소금 누룩에 발효한 표고버섯을 베이스로 닭뼈와 대추 그리고 태운 대파를 더해 찜닭 소스를 솔밤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니쉬는 숯불에 간장과 참기름을 발라 구운 꽃송이 버섯에 홀스레디쉬를 올린 것입니다. 예상한 대로 가금류 요리의 스터핑 그리고 그레이비에 가까운 소스를 곁들인 요리이기는 했는데 안동찜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꽤 독특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장에 숙성한 닭에서 단순히 염지나 소금 간을 했을 때와는 다른 상당히 깊은 감칠맛이 났습니다. 여기에 외국에서 전통적으로는 소스나 육수로 쓰이지 않는 표고버섯을 소스의 메인 재료로 삼아서 그레이비처럼 생겼지만 동물의 지방에서 나는 맛이 나기보다는 한식에서 표고버섯 육수 기반의 요리에서 올라오는 숲과 같은 향과 깨끗한 맛이 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니쉬에서도 참기름의 향이 강하게 올라와서 역시나 한식적인 향과 맛을 내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프랑스의 가정식 같은데 입에서는 한식에 익숙하지만 복합적인 맛이 느껴지는 점이 즐거웠습니다. 한식을 신고전주의에 입각하여 선보인다는 솔밤의 요리 철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요리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요리는 테이블 사이드로 카트 위에 나무로 만든 함이 나오면서 시작했습니다. 함을 열자 연기와 함께 수채 구운 고기의 향이 번져 나왔는데 그 안에 두 번째 메인인 한우 꽃등심 구이가 들어있었습니다. 6주간 웻 에이징을 거친 꽃등심을 수채 구우면서 마지막에 사과나무를 태워서 향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향은 엄태준 셰프님께서 연탄을 태우는 추억에 기반한 공간감을 생각하면서 더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후 꽃등심을 썰어 서빙하여 주셨는데 고기 밑으로는 적근대와 머스타드 씨앗을 섞은 것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은달래가 2개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위로는 직접 담으셨다고 하는 멸치 액젓장에 미나리와 깨가 들어가 있었고 솔잎을 묶어놓은 것을 부처럼 사용해서 고기에 발라 먹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선은 고기만 한 입 먹어보았는데 웻 에이징을 거쳐서 그런지 수분이 상당히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방이 거의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잘 익고 속까지도 따뜻했지만 육즙이 풍부해서 보통 드라이에징을 거치는 미국이나 유럽식 스테이크와는 식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근대와 머스타드 씨앗을 섞은 것은 고기에 머스타드와 야채를 곁들여 먹는 서양식 스테이크의 느낌을 내는데 여기에 은달래를 올려서 약간의 알싸한 매운맛을 더한 것이 특이했습니다. 이후에는 멸치 액젓장을 고기에 발라서 먹어보았는데 다소 걸쭉한 느낌의 스테이크 소스와는 전혀 다르면서도 약간의 짭짤함과 감칠맛을 고기에 더해주는 역할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고기의 익힘 정도나 맛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다른 요리들에 비해서 곁들여진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는 느낌은 덜했습니다. 고기 자체는 너무나도 좋았던 반면에 가니쉬나 소스들은 이날 먹은 요리 중 가장 인상에 덜 남았습니다. 메뉴 기재에 따르면 디저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젓가락을 고르도록 안내해 주셔서 디저트를 젓가락으로 먹게 되나 싶었습니다. 이날 총 6종류의 젓가락을 보여주셨는데 나무의 종류나 특징을 잘 알지는 못해서 색만 보고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메뉴에 적혀있지 않은 히든 메뉴라고 하시면서 9번째 요리로 국수가 나왔습니다. 들기름을 곁들인 칼국수 면 위로는 숯향을 입힌 세발나물과 쭈꾸미가 올라가 있고 면과 쭈꾸미 사이에는 등겨장이 소스처럼 더해져 있었습니다. 이 국수 요리는 고깃집에서 마지막에 냉면 같은 면 요리를 시키는 점에서 착안해서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서 변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히든 메뉴이지만 한 번 이상 솔밤을 방문한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요리인 것 같았습니다.
등겨장은 보리를 도정하고 남은 껍질인 등겨를 사용해서 만든 장으로 된장이나 고추장에 비해 산미가 꽤 느껴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솔밤의 등겨장에는 고춧가루나 파를 송송 썰어 넣은 것 등이 보였는데 모든 재료들을 앞서 고른 젓가락을 사용해서 잘 비비고 나니 마치 비빔칼국수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 나온 요리 중에서 가장 파인다이닝에서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만 한국에 어디를 가야 이런 국수를 먹을 수 있을지를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곳이 아예 없는 요리였습니다. 수채 구워서 향이 잘 느껴지면서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쭈꾸미 다리도 너무나 맛있었고 식초가 아니라 등겨장에서 오는 약간의 산미가 전체적인 요리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세발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향까지 더해지면서 봄의 정취를 한 입에 가득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국수였습니다. 이 요리도 혹시 단품으로 따로 파신다고 하면 점심에 와서 여러 번 사 먹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10번째 요리로는 딸기, 돌나물, 그리고 유자를 사용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유자를 사용한 셔번 옆으로 금실 딸기와 레몬 오일이 들어간 돌나물을 곁들이고 딸기로 만든 비네거를 뿌린 것이었는데 돌나물이 마치 딸기의 잎부분을 요리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시각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단맛보다는 신맛이 잘 느껴지는 디저트였는데 두 개의 메인 디저트 중에서 신맛을 앞에 그리고 단맛을 뒤에 배치한 것도 상당히 정석적이어서 이 또한 신고전주에 입각한 배치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맛이 주로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신맛이 과한 것은 절대 아니었고 앞서 나온 국수 요리의 맛을 씻어내주면서도 딸기의 단맛을 느낄 수 있어서 국수 요리에 이어 봄이라는 계절이 잘 느껴지는 디저트였습니다. 11번째 요리로 우유와 통카빈을 사용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자주 접하지 못하는 재료인 통카빈보다도 거의 매일 만날 수 있는 우유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해서 사용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우유와 요거트를 가지고 만든 투일, 그 밑에는 우유 아이스크림, 사이사이에는 우유로 만든 떡과 연유를 졸여서 만든 둘세드 레체, 그리고 가장 밑에는 통카빈을 사용한 크렘브듈레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앞서 나온 디저트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전형적인 디저트였습니다. 여기에 트윌, 둘세드 레체, 그리고 크림브듈레 등 정통 프렌치의 요소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놀랍게도 먹어보면 우유빙수 같은 맛도 느껴졌습니다. 우유로 만든 떡이라는 요소 하나로 한국과 프랑스의 맛을 한 번에 잡아낸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각 요소마다 우유의 단맛과 고소함이 조금씩 다르지만 매우 풍부하게 담겨있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삭한 투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그리고 쫄깃한 우유떡으로 다양한 식감을 살린 점도 매 입마다 씹는 즐거움을 챙겨주었습니다. 여기에 바닐라와 유사한 듯 하면서도 조금 더 견과류 같으면서 심지어는 나무의 향도 느껴지는 통카빈을 킥처럼 활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면서 복합적인 향까지 부여한 점이 놀라웠습니다. 맛, 식감, 그리고 향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올해 방문한 여러 파인다이닝 식당 중에서 이 디저트만큼은 단연 1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뿌띠뿌르에 해당하는 금귤, 쑥, 그리고 생강 요리가 나왔습니다. 차와 함께 준비된 뿌띠뿌르는 서빙되는 방식이 독특했는데 우선 테이블 사이드에서 큰 나무함을 열어서 차를 먼저 보여주신 후 그 뒤쪽에서 뿌띠뿌르 3종이 담긴 접시를 꺼내서 서빙하여 주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금귤 파블로바였고 머랭 위에 생강 크림과 금귤 정과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쑥을 사용한 찰떡 위에 인절미 크럼블을 올린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약과는 튀기지 않고 구운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금귤 파블로바에 사용된 머랭은 살짝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여기에 쫄깃한 금귤 정과와 생강 크림이 올라가서 시큼달큼하면서도 약간의 스파이스도 느껴져서 첫 뿌티푸르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쑥을 사용한 찰떡은 쑥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위에 올라간 인절미 크럼블의 고소함이 잘 느껴져서 따뜻한 차와 곁들였을 때 좋았습니다. 약과의 경우에는 설명하여 주신 대로 튀기지 않고 구워서 모두가 아는 약과의 맛이지만 끝맛이 깔끔한 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왔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수를 먹을 때 골랐던 젓가락과 함께 다음날 아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파운드 케이크를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여러 레스토랑을 가보았지만 식기류와 다음날 먹을 아침거리를 함께 챙겨준 곳은 솔밤이 처음이었고, 레스토랑이 식사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하여 준 고객에게 무엇을 하나라도 더 챙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져서 진심으로 환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커피와 함께 솔밤의 파운드 케이크를 먹어보았는데, 그 전날 식사했던 기억도 나고 카드에 적혀진 것처럼 마지막 코스가 집으로 서빙된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다른 식당들과 차별화되는 경험을 전달하는 특별한 곳으로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코스 전반에 걸쳐서 정통 프렌치의 문법이나 테크닉을 높은 완성도로 구현하지만 그 안에 한식의 맛과 재료들을 풍부하게 담을 뿐만 아니라 셰프님의 어린 시절 추억과 고향에서 먹어보았던 요리를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에서 솔밤이 신고전주의라는 단어를 그저 표어로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인다이닝에서 한식이 가지는 위상이나 지위가 점점 높아져 가면서 과연 한식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지 궁금해지고는 하는데, 앞으로 한식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중 하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또 맛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